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동류항 얘기를 할 거야. 동류항에서 유자가 물이 유자인데 파충류, 포유류 할 때 그 유자예요. 뭐 유형, 분류 할 때 그 유자야. 동류항. 같은 무리의 항인 거야.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3x, 5x 문자랑 차수가 같지? 그러니까 동류항이야. 3분의 2x 문자랑 차수랑 같으니까 다 동류항이야. 마이너스 5분의 x 다 동류항이야. 근데 2a, x랑 2a는 문자가 다르잖아. 동류항이 아니에요. 5x하고 5x제곱 차수가 다르지? 이건 1차고 이건 2차잖아. 그러니까 동류항이 아니야. 3xy 문자가 다르지? 그러니까 동류항이 아니야. 그래서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게 동류항이다. 그럼 동류항은 어떻게 계산하냐? 분배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자, 너희들이 이미 배웠어. 3x 더하기 2x는 3 더하기 2 한 다음에 x를 곱한다. 그래서 5x가 된다. 이미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많이 물어봤던 질문 한 10번은 물어본 것 같아. 자, 3x 더하기 2x가 이거랑 같은 이유가 뭐라고? 대입하면 등성집합니까? 아니야. 이거 같은 이유가 뭐라고? 분배법칙. 분배법칙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이게 분배법칙이라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분배법칙을 보통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x인 직사각형이 있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x.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x. 그러니까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잖아. 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 이게 같은 이유가 뭐라고? 분배법칙. 그리고 이 분배법칙 하나로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들어가면 대단원 하나를 차지하는 걸 배워. 이 분배법칙 하나로. 곱셈 공식, 인수분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분배법칙 하나로 대단원을 차지해. 분배법칙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2차식을 다루진 않아. 하지만 나는 그냥 2차식을 다룰게.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3x제곱 더하기 2x제곱 계산하면 얼마 나와? 똑같아. 3 더하기 2 한 다음에 x제곱 곱하면 돼. 뭐 때문에? 분배법칙 때문에. 그래서 5x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정말 자주 하는 실수.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하는 실수. 이걸 8x라고 계산. 으아, 절대 이런 실수하지 말고. 야는 1차항이고 야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동류항이 아니야. 동류항이 아닌 건 어떻게 해? 그냥 그대로 놔둬. 이건 그냥 이대로 놔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동류항 계산을 어떻게 하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자, 5배 x 더하기 1 마이너스 2배 x 빼기 3. 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어떻게? 분배법칙 이용해야지. 분배법칙 이용해서 5x 더하기 5. 분배법칙 이용해서 자, 강조해. 2랑 x를 곱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2랑 x를 곱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2랑 x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2랑 3을 곱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야. 항상 이 앞에 이거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줘. 항상 이 앞에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해? 동류항끼리 계산해라. 이것을 마이너스 2x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이너스 2x를 통째로 순서를 바꿔. 플러스 5를 통째로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5x 빼기 2x를 계산하면 3x가 되지. 5 더하기 6을 계산하면 11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정말 많은 애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그냥 3x 더하기 11에서 딱 멈춰야 돼. 알겠니? 자, 분수 처리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2분의 x 더하기 1 빼기 3분의 x 더하기 5. 자, 이거 분수 처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떤 애들이 나한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 양변에 6 곱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거는 이게 등식일 때 이야기고. 등식일 때는 양변에, 좌변, 우변에서 양변에 6을 곱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 근데 이건 등식이 아니란 말이야. 등식이 아니니까 양변에 6을 곱한다. 이런 개념이 없고, 이런 데는 통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분모에 3 곱하면 당연히 6으로 통분해야지. 분자분모에 3 곱하면 3x 더하기 3. 분자분모에 3 곱하면 2 곱하면 2x 더하기 5. 자, 그러면 6분의 3x 빼기 2x. 3x 빼기 2x. 문제를 이렇게 살짝 바꿔볼까? 3 빼기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5. 그럼 플러스 5가 돼야 돼. 3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암산으로 안 돼서 헷갈리면 이렇게 써줘. 암산으로 안 돼서 헷갈리면 3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러면 3x 빼기 2x 하면 그냥 x가 나오고요. 그리고 3 빼기 마이너스 5 하면 8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좋고, 혹은 6분의 x 더하기 6분의 8. 6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4 나오지. 자,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답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동류항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2차식을 다루지 않아.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2차식을 다뤘거든. 근데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때 2차식을 다루진 않지만 그냥 2차식도 추가로 얘기를 해줄게.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일단 분배법칙 이용해줘. 분배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요. 분배법칙 이용하면 2x제곱. 분배법칙 이용하면 마이너스 6x. 계속 강조하는 거야. 2에다 3x를 곱하는 게 아니라 2에다가 마이너스 3x를 곱해. 그리고 2 곱하기 2 하면 4. 야는 뭐냐면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해줘요. 마이너스 2를 곱했다고 생각해줘. 보통 학생들이 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괄호를 풀 때 부호를 받고 그런 식으로 외우는데 그게 아니라 분배법칙이라고 생각해줘.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을 분배법칙 해줘.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문제를 살짝 바꾸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x를 곱하면 4x가 아니고 마이너스 4x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x를 곱하면 마이너스 4x니까 결국은 플러스 4x가 나와. 그리고 마이너스랑 5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지. 그 다음에 뭐해? 동류항끼리 계산해라. 2차항끼리 적고 1차항끼리 적고 그리고 상수항끼리 적고 상수항끼리 적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면 x제곱 이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여기 x를 빠뜨렸네.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그리고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어차피 너희들이 이제 2차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지금 뭐 1차식 계산하는 거나 2차식 계산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 없어. 1차식 계산할 수 있으면 2차식도 전혀 문제없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동류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동류항을 왜 배워? 동류항 계산하는 방법을 왜 배워? 아니, 방정식 풀려고 배워. 방정식을 풀려면 이런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류항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동류항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요. 알겠지? 자, 마칩시다.